무엇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가? 공평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목소리와 행동으로만 공정한 자유를 얻기는 어렵다. 진정한 자유와 공정함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는 오늘도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린다. Because they know the United States abhors imperialism, 25,000 Seoul students demonstrate to protest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였다. 사람들은 언제나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겪고 태어난 대한민국은 마치 갯벌위에 지어진 집과 같았다. 흔들리는 정치체제로 여러 정치인과 독재자들이 등장하였고, 혼란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해왔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무기로.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신군부는 전국 운영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정치활동 금지령, 휴교령, 언론 보도 검열 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다. 5월 18일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광주 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자신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어 격렬하게 저항하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땅과 북녘땅이 합쳐지소서. 광주 민주화 운동 중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에게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노동 현장에서 들불 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것이다. (1987년) 박종철군 고문살인 논패조작 규탄 국민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60 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당시 만 20세였던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전경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27일 후인 7월 5일 숨을 거둔다. 이런 장면은 노입니다. 산만큼 먹는 상상인 것. 어제 흘려 나와 보니까 21살 젊은 장례시의 조사를 알아가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태일 열사요! 김상민 열사요! 장진화 열사요! 김태원 열사요! 황정아 열사요! 오동관 열사요! 기한열 열사요! 기한열 열사요! 이에 전국의 대학생들 및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고 급기야 6월 10일 전국적인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난다.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은 물론 생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일반인들마저 어린 대학생의 죽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1987년 7월 9일 민주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는 서울 100만, 광주 50만 등 전국적으로 총 160만 명의 추모 인파가 운집한다. 장례식 이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뜨겁게 이어지자 결국 6월 29일 대통령 후보 지명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취재기자님께서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네, 박영진입니다. 네, 들어온 소식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부근 해상입니다. 관매도 남서쪽 1.7마일, 3km 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5분쯤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여객선이 불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16년 4월 16일 그날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무엇 하고 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의 배는 바다 저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많은 이들은 울고 분노하였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2016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문제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이 퇴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학교에 일이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게 된 것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은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후의 여러 일들은 학생들과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포스트잇 시위, SNS 시위 등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아래 시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대항공연의 한계를 극복한다. 그리고 발음도 못해. 병아리를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하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름이 이하가 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힘으로 바꾸는 거야. 그 독재 타도, 우리 때는 진짜 독재 타도 누가 외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매일 데모했어요. 진짜 매일 데모했어.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매일 파업했고, 그 힘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파업하고, 뭐, 시위하고, 돌 던지고, 힘으로. 바뀌어요. 바뀌었잖아.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의식을 싹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그러면 그 세상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요즘 한류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문화, 우리는 이해 안 가지 신기한 일이지. BTS가 뭐라고 그냥 거기 그 무슨 북한만 1등하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이제 저기 북한 사람들이 몰래 장마당에서 그거 이렇게 이불 속에 딱 숨겨놨다가 몰래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한국 드라마 보고 있대잖아요. 그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그게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남한 사람들이 가진 의식이 그 드라마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그 대사들, 멘트들 이런 것들이 뭐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사람한 그 국가한테는 그게 엄청난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있는 거야. 그게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북한도 그러면 언젠가는 그 에너지들이 모이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힘이 아닌 사람들의 의식을 싹 변하게 하는 거.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술이 담당하는 거예요. 예술이. 영화, 무슨 음악, 미술, 패션 뭐 이런 애들이. 나는 뭐 특별한 거 안 했고 그냥 저 그림을 저게 이제 광화문 저 전광판에 저게 막 나왔었잖아요. 저 그림이 혹시 봤어요? 네, 저 봤어요. 네, 전광판에 저게 막 나왔었다고. 근데 저거 그림을 크게 이렇게 출력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서 행진하고 그때 그랬었어요. 그
작가들한테 가장 행복한 거는 인정을 받을 때예요. 작가로서 인정받고 작품으로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야. 그게 막 비바람 맞으면서 추운 데서 이제 이 양반들한테 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25,000장인가 이렇게 만들었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이만큼이야. 그거를 몇천 장을 5,000장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광화문 건너편에 동화면세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고 옥상에서 팍 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팍 흩날려서 광화문 광장에 막 떨어진 적이 있어. 그때도 아주 난리 났었지. 현장에서 난 체포됐는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물론 이제 기소됐지. 그래 재판받고 어쩌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어떤 나이 드신 분을 내가 또 어떤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어. 이하 작가라고 누군가 그러니까 막 굉장히 나한테 손을 잡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 광화문 광장에 동조 단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일주일을 굶었대. 거기 가서 단식하는 양 일주일을 굶었대.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진짜 하루 굶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이 양반이 튀어야겠다. 튀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었대. 그래서 이제 딱 12시에 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팍 뭐가 떨어지는 거야. 응? 그때 막 5,000장 뿌렸으니까 막 이게 하늘로 이게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날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보니까 이제 그 박근혜 그 미친년 이게 꽃 한국 이거 그거거든요. 그거 보고 이 양반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대요. 그걸 보고. 그래서 3일 더 했대.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내가 작가로서 인정을 받았구나. 이런 나는 이제 굉장한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멋진 거 했구나. 그 민중미술이라는 단어는 한국에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80년대에 그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독재자들을 겪으면서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독특한 예술 사조가 태어났거든요. 79년도에 현실과 발언이라는 그 동인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메이저 미술 시장이 열리는 장터가 서울 옥션, 거의 문화재급의 작품들이 거기서 거래가 되는데, 근데 거기에 아주 심심찮게 민중미술 작품들이 올라온다니까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민중미술이 지금 현대미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 나 같은 경우에도 그 민중미술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민중미술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겨울. 마치 페스티벌 현장과 같았다. 예술가들은 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모두 함께 촛불을 들고 그 분위기를 즐겼다. 광화문과 종로 일대는 시민들의 공연장이었으며 나이가 많은 예술가던 어린 학생이던 모두 같은 마음으로 거리에 나와 공연을 즐겼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독재 타도 뭐 이렇게 외친다고 그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의 민중미술은 유머,
밝고 경쾌하고 그렇게 가죠. 민중미술은 딱 그 당대의 시민들의 의식과 호흡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작품, 나처럼 이렇게 좀 가볍고 저기 보기 편하고 저기 환하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이런 작품을 80년대 가서 작품 발표했다. 욕 돼지기도 먹어요. 그 시대랑 맞아야 돼요. 그때는 왜냐하면 시민들은 맨날 화염병 던지고 짱돌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경찰들과 투석전 벌이고 그런 대가리 터져서 막 내 친구가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작품 가지고 걸어봐요. 그 욕도 먹어요.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발표를 했던 거예요. This stop is Jungmin Market. 불편한 거는 일제 어떤 숙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남과 북의 철조망이 생겨서 남과 북이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철조망을 없애고 남과 북이 서로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남과 북의 어떤 길을 어떻게 보면 행위는 하나 되려는 노력,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가 된다. 이런 희망, 하나가 되어서 성공을 한다. 이래요? 글쎄, 그 분명한 거는 말했지만 기존의 미술 시장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내가 예상하기로는 마이너의 미술 시장에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시장은 그래피티 시대예요. 근데 이제 그래피티가 가진 그 힘이 있거든요. 아주 실력 있는 친구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지금은 이제 그래피티가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 그래피티가 제도권 안에 언젠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피티라는 거는 이것은 갤러리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장르거든요. 또 뭐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죠. 몰래 무슨 뭘 훼손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뭐 합법적인 마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지금도 저기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래피티 작가들을 초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성장해 왔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불평등에 대한 저항 정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몸싸움으로, 때로는 비장함에 흥겨운 노랫가락으로 춤을 추며 저항을 표현해 왔다. 민주주의를 동력으로 성장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저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으로 저항을 표현해야 할까? 앞으로도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대항공연의 막을 성공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